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먹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얼굴이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거리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처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콩팥은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어떤 과일은 60세 이후 콩팥에 큰 부담이 되는지, 또 어떤 과일은 오히려 지친 몸을 편안하게 도와주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다리가 잘 붓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중장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진 걸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을 망치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은 대부분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이 많고 자연식이고 속도 편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마다 과일 한 접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잘 버티던 음식도 늙은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새 필터는 웬만한 노폐물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점점 막혀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도 견디고 단 음식도 버티고 칼륨이 많은 과일도 큰 문제 없이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식습관은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습니까?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까?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십니까?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집니까?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과일 먹는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앞으로의 콩팥 건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과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마다 건강 간식처럼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감을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은 많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홍시는 치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단감은 아삭한 식감 때문에 간식처럼 찾게 됩니다. 곶감은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감을 아주 순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감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감 자체보다도 몸 상태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떫은 맛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소화 기능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감을 자주 드시거나 빈속에 많이 드시면 위 안에서 음식 찌꺼기들이 서로 엉겨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젖은 밀가루를 오래 두면 점점 단단하게 굳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위석 때문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감을 자주 드시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가을만 되면 집에서 직접 홍시를 얼려 드실 정도로 감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날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구토까지 반복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장이 막히거나 위벽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문제를 훨씬 힘들게 견딘다는 점입니다. 몸속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염증이나 탈수도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빈속에 감을 드시는 습관만큼은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대부분은 바나나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편하고 에너지도 빨리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등산 가기 전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 움직임에도 필요하고 심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몸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콩팥이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칼륨이 쌓이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심장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그 전기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몸속 칼륨 배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몸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 환자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꼭 드셨습니다. 아침에 이걸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불편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잠시 중단하시게 하고 대신 사과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게 했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심장이 훨씬 조용해진 느낌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부담을 줄이면 바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더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사과 주스, 건강 스무디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씹기 불편하니까 갈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원래 과일 안에 있던 섬유질 구조가 대부분 무너집니다. 원래 섬유질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당분과 칼륨이 훨씬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건강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당분과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야간뇨가 심해지고 몸이 붓고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오렌지와 키위를 갈아서 큰 컵으로 드셨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부터 다리가 붓고 밤마다 여러 번 깨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스를 중단하시게 하고
대신 낮 시간에 천천히 과일을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밤에 훨씬 편하게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은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콩팥을 덜 힘들게 하면서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특별하고 비싼 음식부터 떠올리십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이나 이름 어려운 건강식품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만 해도 몸은 의외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안한 과일에 속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은 몸 상태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지만 사과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과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갑자기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몸속 노폐물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몰리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놀라지 않도록 이를 천천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사과는 이런 작은 혈관들을 비교적 부드럽게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겁고 소변 거품도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스를 중단하시게 하고 대신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아침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과일 먹는 방식 하나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권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는 한국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과일입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배숙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 보면 배는 상당히 편안한 과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수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몸속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콩팥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배는 이런 부분을 비교적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는 소변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성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몸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짜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저녁마다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화장실 갈까봐 일부러 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몸은 더 붓고 콩팥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배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분은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떠올리면 눈 건강부터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보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과일입니다. 콩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그 작은 혈관들이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혈관들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런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 안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칼륨 부담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혈압이 자꾸 흔들리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식으로 빵과 떡을 자주 드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 대신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일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과일을 먹고도 몸 상태가 더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를 보다가 입이 심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몸은 밤새 당분과 수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화장실 때문에 잠이 자꾸 깨고 다음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공복으로 과일만 드십니다. 특히 사과나 주스를 바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당분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하게 흔들리고 콩팥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은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늙은 콩팥은 더 그렇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먹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콩팥이 가장 편안해지는지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비교적 편안한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한 번에 먹느냐,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과일 자체보다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공복에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시작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당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흔들립니다. 몸은 갑자기 몰려드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콩팥과 혈관은 그 영향을 훨씬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먼저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식사로 몸을 천천히 깨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그 이후에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끝나자마자 과일을 먹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이미 음식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과일까지 바로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위장 운동이 느려진 어르신들은 이런 불편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과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늦게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TV를 보며 과일을 드십니다. 입이 심심해서입니다. 그런데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몸은 밤새 당분과 수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화장실 때문에 자꾸 잠이 깨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은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야간요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들 중 저녁 과일만 줄였는데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늙은 콩팥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칼륨과 당분은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하루 종일 조금씩 내리면 땅이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폭우처럼 쏟아지면 결국 넘쳐버립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몸은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천천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꼭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일부 혈압약은 몸속 칼륨 배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칼륨 수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과일 양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수박은 거의 물이니까 괜찮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늘어난 수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저녁 과일을 줄이고 양을 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다리 붓기도 줄고 밤잠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마시는 시간이 행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줄이고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게 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부담에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먹으면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남아있는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몸은 늘 뒤로 미루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몸을 아끼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가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